여러분,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은 토론이 아닌 토의를 가져와 봤죠. 그러면 일단 오늘의 주제는 양성평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양성평등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해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노예제도도 기억나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남성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평등이었던 거래요. 즉, 평등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속에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보잘것이 없었대요. 심지어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는 존재로서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중성으로서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여성도 노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직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요즘 그렇죠.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남녀 평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차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고 직업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참정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세 유럽에서 여성의 지위를 알아볼까 해요. 14부터 15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여자는 미성년자를 취급받아서 언제나 남자의 보호 아래 있었대요. 그래서 즉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한 이슬람의 여인들은 하인들의 감시 아래 집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고 해요. 너무 정말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놀랍죠? 맞아요. 자, 참정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오늘날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나라들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한 아주 오래됐을 것 같지만 150, 200년?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1830년대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성 해방 요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1920년 21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죠. 지식인과 중산층을 구성원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했대요. 아마 데모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었대요.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죠. 1946년에야 프랑스에서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오히려 올해 선진국보다 훨씬 네. 여성의 지위가 존중받고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조선시대 남성 어른들이 부인에게 존댓말도 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참정권이 있었어요. 초기부터, 그쵸?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시대 이전 여성의 지위를 알아볼까 해요. 일단 신라에서는 3명의 여왕이 있었는데 이는 신라만만 가지고 있었던 골품제 아시겠죠? 라는 독특한 신분 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품제는 한정된 신분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만 남게 되면 여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골품제가 제가 알기로는 5학년 때 사회에 나오거든요. 네, 한국 역사에.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진골, 성골 있죠. 맞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자면 고구려의 온달 장군은 미쳤나봐. 죄송해요. 그럴 평강공주에게서 수도 있죠. 교육을 받아 장군이 됐대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고려사에는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런 딸의 상속권은 14세기 이후 조선의 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피가 섞인 그 혈족만이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골품제인데 그때 남성은 하나도 없고 여자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 맞아요. 네. 또 조선 초기 때 신사임당은 자신의 친정집에 가서 아들 이율곡을 낳게 된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사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평강공주의 맞아요. 도움으로 온다는 장군이 되었고 음,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율곡 이의를 키웠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면 심사임당 이런 분의 되게 그림 솜씨나 말 솜씨를 몰랐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을 한번 찾아왔어요. 근데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재산권 상속이 낮아졌죠. 그리고 남존여비의 사상도 엄청 강화되었어요. 철거지약, 삼종지도, 여필종부 같이 여성을 낮추는 규범들이 생긴 것도 지금 이때부터였대요. 또 집안일에 대해서도 여성이 주장을 내세우면 재수가 없다면서 집 밖의 일은 간섭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대요. 너무하네요, 정말. 근데 이런 남존여비 사상은 이제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생애를 지배해왔고 남아선도 사상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또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법적 지위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되었고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남성과 평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죠. 네. 여성정책위원 연구원도 있어요. 여성을 위한 오. 정책도 있어요. 예. 자, 칠거지약이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칠거지약이 무슨 뜻일까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도 있었어요. 집 밖으로. 그럴 때 7가지의 조건이 있거든요. 내쫓을 수 있는 파워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여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7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쫓겨요.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여성의 책임이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남성도 책임이 있죠. 음탕한 것 안 되고요. 질투하는 것도 죄예요. 또 나쁜 질병을 알아도 내쫓겼어요. 수다스러운 것도 6번째 조항이고요. 칠거지약의 마지막 7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물론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네. 그게 여자한테만 합리화됐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그 같아요. 유교 사상의 잔재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은 이제 우리는 상대적 평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절대적 평등이란 누구든지 뭐든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달리기를 한다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어른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란 말로 어른이 이겼으니까 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인정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인부, 아동부를 나누어서 달리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절대적 평등인 거죠. 아,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면 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직장에 들어갈 때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채용 공고가 떠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같은 조건이면 남자를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 회사나 직장에서 직업에 따라 남자에게는 승진의 기회도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구조 조정을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떨고 다닐 때 여성이 직장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성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완전. 사회적으로 일은 동등하게 하고 남성과 같이 일은 많이 하는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아이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집안일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는 게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게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그 회사를 관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는 일단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니까 또는 남자니까 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남자는 쉽게 울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라는 등의 고정관념을 일단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바뀌어서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남편보다 월급을 더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편견을 없애야 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가 아닌 나로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겠어요. 요즘은 요리사도 남성이 많고 그렇죠. 미용사도 남성이 많아요. 맞아요. 그쵸?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졌어요. 육아 담당하는 아빠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이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영화 소식 아, 아세요? 맞아요. 지금 개봉되어 있는 영화도 그 할리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여성이 약간 남성들에게 당하고만 있었는데 1편에서는 2편이 나온 거는 여성이 감독이고요. 그 썬댄스 무비 그 페스티벌에서 상 탔다고 하는데 많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종일관.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서구에서도 아직도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으로 작품 속에서도 그런 사상이 깃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래?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 그리고 양성평등이 뭔지, 그리고 했어요. 과거에 양성평등이 어땠는지까지 일단 얘기를 같이 해봤어요. 토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